이준석 대표가 이제 그 지금 전국적 인물이에요. 사실은 그 한 건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지명도라든지 아니면 이준석 대표가 지금 저기에서 하고자 했던 그런 많은 얘기들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개혁신당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함께 겨냥했던 그래서 가장 윤석열 대통령을 아프게 하는 것이 이준석 대표가 당선되는 것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근데 본인은 이번에 어떻게 당선됐는데 어쨌든 본인이 맨 처음 내세웠던 국민의힘에 탈당을 하면서 내세웠던 그 개혁신당의 미래는 어떻게 됐냐. 본인은 가까스로 되고 결국은 개혁신당도 사실 거의 이건 성공했다고는 볼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본인이 앞으로 이제 국회에 들어가서 의정 활동을 하게 되면 꼭 곱씹어 보기를 바라고. 반윤 날 세운 이준석 국회 입성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이번에 드디어 국회 원내로 입성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당선 소감 직접 들어보시죠. 그 당의 대표였던 사람이 왜 당을 옮겨가지고 이렇게 출마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번 곱씹어 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교도 많이 부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이성적인 접근하고 계산도 많이 하고 했지만은 결국 국회의원이 되는 데 필요하고 그리고 주민들의 선택을 받는 데 필요한 것은 진정성 하나였구나라는 생각을 느끼게 된 그런 선거였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 노원에서 3번 떨어졌는데 동탄 화성을에서 이번에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상대 후보가 누구냐 같이 좀 볼까요? 저희 경기 화성을 몇 프로 나왔나 같이 보겠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 42.4 그리고 2등이 공영훈 민주당 후보입니다. 39.7. 네, 42.4, 39.7. 상당히 오랜 시간 좀 접전이다라고 하다가 결과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김진욱 위원님, 원래 민주당 총선 3대 악재다라고 얘기를 해서 나왔었던 게 앞에 저희가 봤었던 양문석, 김준혁 후보 그리고 다른 한 명이 공영훈 후보였었는데 앞에 두 후보는 붙었거든요. 됐습니다, 당선. 또 공영훈 후보는 오히려 떨어졌어요, 이번에.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공영훈 후보가 이제 자녀에게 증여했던 사실 불법은 아니었습니다만 네. 그런 것들이 이 아빠 찬스 논란을 가져왔거든요. 근데 지금 저 화성을 지역이 그 평균 연령이 34세 정도로 젊죠. 굉장히 젊은 지역입니다. 거기에 이준석 대표도 이제 그 지역을 파고 들어갔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그 젊은 층에서는 아빠 찬스를 통해서 뭐 10억대 이상, 또 30억까지 이렇게 호가가 된다는데 그런 집들을 그렇게 무상으로 이렇게 증여받는 것이 과연 나의 경우라면 그게 가능했겠는가 하는 뭐 그런 자괴감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고 이준석 대표가 이제 그 지금 전국적 인물이에요. 사실은 그 한 건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지명도라든지 아니면 이준석 대표가 지금 저기에서 하고자 했던 그런 많은 얘기들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개혁신당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함께 겨냥했던 그래서 가장 윤석열 대통령을 아프게 하는 것이 이준석 대표가 당선되는 것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권 심판론을 같이 주장했던 그런 모습들이 아마도 이제 전체적인 이 선거 판세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준석 대표가 진정성 얘기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이제 보여줬던 모습은 어떤 재기발랄함 이런 것들이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준석 대표의 부모님까지 유세에 같이 참여하면서 아들이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국회의원직을 수행할 수 있는지 이런 모습까지도 보였던 인간적인 면모까지도 조금 새롭게 보여지는 계기가 이번 총선을 통해서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합니다. 네. 말씀 중에 지금 얘기가 나왔어요. 요번에 진정성, 이번에 부모님이 나와서 얼마나 우리 준석이가 진정성이 있는지를 말한 것도 좀 주요하지 않았냐라는 말씀이신 건데 그 영상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보고 오시죠. 제 가슴 속에는 왼쪽 가슴은 정치인 아들 이준석, 오른쪽 가슴엔 내가 배 아파 낳은 가슴으로 낳은 아들 이준석, 내가 이 힘들게 버티고 있는 아들 앞에서 내가 힘들지라고 얘기하면 우리 아들이 무너지겠구나. 그래서 제가 정말 눈물을 삼키고 돌아서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준수가 엄마 냉장고에 밥 해놨으니 내일 아침 챙겨 먹어. 그러고는 집을 나왔습니다.
그러고 아파트 주차장에서 혼자 한 3시간을 울었습니다. 네, 장현주 변호사님. 사실 저는 제 아는 지인분이 민주당 지지자세요. 그분은. 근데 그분은 저 연설을 보고 내가 울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저 연설은 사실 부모님의 이야기잖아요. 당연히 진정성 있게 다가왔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저 이야기 자체도 감동적일 수 있지만 저는 저 이야기를 통해서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워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국민들께, 지역 국민들께 상기시키는 효과가 굉장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도 이번 총선의 거대한 물길은 정권 심판론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구들이 물론 지역구마다의 개별적인 특성은 있겠지만 큰 흐름이라는 정권 심판론을 막기는 어려운 것이 국민의힘 후보들이 보여준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화성을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만큼은 정권 심판론이라는 거대한 물결을 또 피해 나갈 수 있는 나름의 스토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 부분이 마지막에 저 어머니의 또 진정성 있는 연설과 함께 나오면서 지역 국민들께 아, 이준석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과 상당히 대립각을 세우고 당 내에서 크게 탄압을 받았었지 않았나, 이 부분이 좀 기억났을 수 있다라는 생각 들고요.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돼서 이번 결과로 이끌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사실 민주당의 공영훈 후보도 굉장히 또 상대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후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아쉽게 나온 점에 대해서는 뭐 당으로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준석 대표는 일단 당선이 됐죠. 어려운 거 아니야 했는데 지금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 말고 천하람 후보는 원래 순천에서 그동안 꾸준히 나왔다가 이번에 비례대표 2번을 받았습니다. 근데 현재 개혁신당 비례대표 몇 명이죠? 저희 비례대표 지금 한 명으로 8시 기준 1명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1번만 여성 후보만 받게 되는 건데 김철현 위원님, 그러면 천하람 후보 입장에서는 비례 못 받고 순천 지역도 지금 버린 셈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천하람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금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대구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전남 순천에 가서 지역 감정을 깨고 나름대로 어떤 승부를 보는 그런 정치를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개혁신당에 참여하게 되면서 일단 본인의 정치도 잃어버리고 또 이제 그때 비례대표 2번 받을 때도 여러 가지 논란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에 좀 실패했다고 보이는 건데 저는 아까 그 이준석 대표,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 저를 보면서 느끼는 게 어쨌든 본인이 4번 도전해서 이번에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에서 어떤 최연소 어떤 집권당의 대표도 했고요. 근데 본인은 이번에 어떻게 당선이 됐는데 어쨌든 본인이 맨 처음 내세웠던 국민의힘에 탈당을 하면서 내세웠던 그 개혁신당의 미래는 어떻게 됐냐. 그 본인은 가까스로 되고 결국은 개혁신당도 사실은 거의 뭐 이건 성공했다고는 볼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본인이 앞으로 이제 국회에 들어가서 의정 활동을 하게 되면 꼭 곱씹어 보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이 이준석 후보에게 꼭 따라다녔던 게 싸가지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이번에 부모님의 도움으로 부모님이 또 어쨌든 4번의 이 도전하는 동안에 한 번도 나서지 않았던 그 유세까지 나왔다면 이제는 그 부모님의 도움으로 사실 이번에 또 당선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제발 좀 싸가지 있는 그런 의정 활동을 좀 펼쳤으면 좋겠다. 그런 뭐 조언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인성 논란 정도로 들으셨으면 됐을 것 같습니다. 네.